정말 다 사주시는 거죠? 그럼요. 저만 믿으십시오.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닿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의 숨결이 제 목선을 스치듯 내려왔고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기대버렸죠.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린 그렇게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한 채 서로의 체온에 갇혀버린 것 같았어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의 반복되는 잔소리 속에서 점점 작아져가던 한 여성이 결국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선택했던 작은 시작이 있었죠. 그저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밝아도 제 하루는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고 같은 자리에서 끝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더 조이듯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을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해도 정성스럽게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반복해도 제 하루에는 아무런 의미가 남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만 느껴질 뿐이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너는 도대체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남들처럼 뭐라도 해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제 가슴은 점점 더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시선은 서로를 향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면 이미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고 괜히 입을 열었다가 더 큰 말로 돌아올까봐 점점 더 조용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도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였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사라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언제부터 제 삶이 이렇게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어요. 집안에 있어도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또 같은 말을 꺼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더 게을러지는 거다. 도대체 뭐라도 해보려는 생각은 있는 거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괜히 대답을 했다가는 더 큰 말로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자꾸만 제 안에서 맴돌면서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고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괜히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죠.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보자고,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어요.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핸드폰을 들고 이런저런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어요. 너무 많은 정보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읽어보면서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단지 시도해보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들여다보다 보니 방문 판매라는 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오히려 지금의 저에게는 그런 일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에만 갇혀있던 제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기대감이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하나씩 배우면서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방문 판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 시작만으로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방문 판매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발을 들여놓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복잡한 세계였습니다. 사무실에 처음 들어섰던 날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서로의 실적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어쩐지 저와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자리에 앉았어요. 누군가는 처음이냐고 물으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지만 그 말들이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듣고 적어가며 따라가 보려고 했죠. 방문 판매는 생각보다 다양한 상품을 다루고 있었어요. 건강식품, 생활용품, 화장품까지 종류도 많았고 선택지도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건 녹즙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있었고 꾸준히 소비되는 제품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무엇보다도 부담 없이 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녹즙 방문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날부터 바로 현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막상 문 앞에 서보니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의 표정이 차갑다면, 무시당한다면 그걸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서 있었죠. 상대방은 짧게 듣더니 필요 없다고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다시 다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입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말은 할 수 있게 되었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괜히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다시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말을 건네고 거절을 당하면서도 다시 다음 집으로 향하는 그 과정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이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아직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계속 해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낯설다는 이유로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단순히 낯선 정도가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방을 들고 나서면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걸어 다녀야 했어요. 건물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또 거절당하고 다시 다음 집으로 향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제 목소리조차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말을 건네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웃음조차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문이 열리자마자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닫히는 경우도 많았고 말 한마디 꺼내보기도 전에 손사래를 치며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조금씩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잘못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단 한 병도 팔지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몇 번이나 멈춰 섰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방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어깨는 짓눌리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몸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음까지 같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힐끔 쳐다보다가 시선을 피했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시선 하나하나가 제 몸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또 남편의 말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 집에만 있다는 말, 그 말이 다시 듣기 싫어서라도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할수록 점점 더 자신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애초에 시작을 잘못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우산을 쓰고 젖은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손이 미끄러졌고 옷은 점점 젖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몸을 씻고 나와도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문을 닫던 사람들의 표정, 귀찮다는 듯한 눈빛,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계속해야 하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변화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저는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건물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미 몇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한 뒤라 그런지 초인종을 누르기 전부터 괜히 마음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그냥 내려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그는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바라보더니 바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도 오래 머물렀고 저는 그 앞에서 순간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겨우 준비해온 말을 꺼내며 녹즙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보통은 몇 마디 듣다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는 끝까지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거든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하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근처에서 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많고 이런 건강식품은 꾸준히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이걸 잡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가만히 듣다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량으로 계약해도 괜찮겠냐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정도였죠. 전량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제 실적은 단숨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천천히 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 거리감이 좁혀지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춘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의 시선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단번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건 느껴졌어요. 그는 제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문을 살짝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전부 사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고 그는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주변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제 귀에는 그 말만 계속 반복되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돌아서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 거리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이상하게도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숨이 얕아졌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두 가지 생각이 뒤엉키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씻고 나와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날들, 무시당하던 순간들, 그리고 겨우 잡은 기회.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고 괜히 가슴만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 한 줄이 보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린 것 같았죠. 다시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부터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숨을 고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듯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 공간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의 시선이 그대로 느껴졌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엇갈리고 있었죠. 이대로 돌아서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저 스쳤을 뿐인데도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의 체온이 가까이에서 느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어요. 돌아서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린 그렇게 서로를 마주본 채 한 걸음도 물러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멈출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의 손길이 다시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그의 쪽으로 기울어졌고 그를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치는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우린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가까워졌고 저는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도 그 집 근처만 가도 발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동선을 바꿔서라도 그 앞을 한 번 더 지나가게 되었고 괜히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저 업무를 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은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한 번 선을 넘고 나니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색함조차 자연스럽게 사라져갔어요.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고, 저는 그런 그의 태도에 점점 더 마음이 풀려버렸습니다. 녹즙 주문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제 실적은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숫자보다도 그를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의 공기, 가까워지는 거리, 말없이 마주보는 짧은 시간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침묵이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 공간에 오래 머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잠깐 설명만 하고 나오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있었고, 저는 그걸 인식하면서도 일부러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더 빠르게 뛰었고, 그 감각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돌아가는 길에도 머릿속에는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다음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먼저 다음 방문 시간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기분이 들뜨는 걸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서로를 기다리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는 날에는 괜히 하루가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반대로 그를 만나는 날에는 이유 없이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더 그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그를 마주하는 순간마다 쉽게 흐려졌고,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고민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와의 관계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죠. 그 이후로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먼저 움직였고,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던 하루가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설 때마다 괜히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거울 속 제 얼굴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실적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거절당하던 제가 어느새 주문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그를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는 상황이 더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대량 주문 덕분에 제 실적은 단숨에 올라갔고, 회사에서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회의 시간에 제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괜히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이 일에 몰입하게 되었고, 성과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산을 받아봤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찍혀 있었거든요.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제가 직접 벌어들인 돈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로는 모든 게 더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신규 직원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뿌듯한 기분이 들었고 제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위축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예전처럼 조용히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었고 괜히 기분이 들떠서 혼자 웃게 되는 순간도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예전처럼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이제 내가 더 잘 나간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고 그 자신감은 어느새 우월감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고 그 변화가 나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늘 그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건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신경이 쓰였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왜 저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제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 공간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이 있다는 이유로 밖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약속까지 만들면서 집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도 대충 둘러대는 일이 많아졌고 그 대답조차 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조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당당해졌다고 느꼈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속으로는 이제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않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굳이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집이라는 공간이 저에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대신 다른 시간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었죠. 특히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만나는 걸 넘어서 더 멀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는데 그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함께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는 일 때문에 멀리 나간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 감정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건 기대감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모든 걸 잊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어요. 남편의 존재도 점점 더 멀게 느껴졌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에서 벗어나고 있었고 그걸 멈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집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편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눈빛이 저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정리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하길래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투는 예전과 달리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짧게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변명을 하거나 눈치를 봤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그런 걸 설명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남편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면서 낮게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겉으로는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부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전혀 다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런 걸로 사람을 의심하냐고 되묻고 있더라고요. 그 말투에는 예전에 제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고 그 눈빛이 저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저는 결국 그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거면 차라리 각자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인데 그 순간에는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더 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미 마음은 정리됐다고 생각했고 이제 남은 건 제 선택대로 살아가는 일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에게로 향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당연하게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조차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시작되는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건 불안이 아니라 기대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저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낯선 공기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익숙해야 할 공간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보였습니다. 그의 뒤쪽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여자. 처음에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멈춘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깐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말투로 왜 여기까지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 그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 모든 걸 떠올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런 저를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아주 쉽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랑 살아야 하냐고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녹즙을 대량으로 주문했던 이유, 그걸로 직원들에게 나눠준 이유, 그 모든 게 단순히 저와의 시간을 위해서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문을 더 크게 열어 보이며 나가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이상하게도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몸을 돌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집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마주보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오가던 사소한 대화들조차 이제는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를 채운 건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시선은 서로를 향하지 않았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익숙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숨이 막히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밥을 먹는 시간조차 길게 느껴졌고 결국 몇 번은 식사를 하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흐트러진 생활의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애썼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손을 대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그대로 두고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괜히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를 채워나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하러 나가도 예전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다가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오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문득 그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더 깊이 끌어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문 앞에서 마주했던 장면이 다시 겹쳐질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거울 앞에 서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제 얼굴이 이제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분명한 건 지금의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오가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한때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끝에서 제가 마주한 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모든 선택의 결과 속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제 삶은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